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 진실을 가장한 거짓 정보들이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느덧 모호해지고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너무나도 당당히 진실이냐 포장을 하니 정말 진짜일까? 반문을 하며 속기도 하고 알면서도 에이,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진보를 외치며 보수 꼴통이 아닌 변화하는 정치와 여성 중립적인 말로 개혁을 설명합니다. 정의 실현을 마치 금방이라도 할 것만 같은 분위기만을 조성할 뿐 불행하게도 허울 좋은 말 속에는 그 자체가 부패의 온상임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검찰 개혁입니다. 정말 검찰 개혁만이 가장 큰 문제의 해결점일까요?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여성 히어로를 연상하는 말로 차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추미애. 나름 유리천장을 뚫고 우뚝 올라선 추 후보자는 강력한 개혁 성향을 내비치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럼 추 후보자가 하겠다는 검찰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차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의도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의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기필코 검찰 개혁과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실이고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로 격려하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도모하지만 결국 책임이라는 면에서 내가 아닌 타인이 했다는 한결같은 책임 회피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조국과 유재수 그리고 백원호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첫째, 무소불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영장 청구권 이런 과도한 권리를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권한을 분산시키고 쪼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과연 검찰만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 권한을 쪼갠다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걸까요? 그리고 현재 누가 그 권한을 가장 가지고 싶은 걸까요? 검찰 개혁이 마치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보통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국가 경영을 일정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 의식과 문화로 인해 국가가 정권이고 정권이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국가 그리고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음에도 권력을 이용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을 이 정부는 행사하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과거는 모두 적폐로 인식하고 현재 또한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청산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권력의 분산이 곧 권력의 집결이 아닐까 하는 반문이 듭니다. 둘째, 검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 검사가 수사를 하기에 서로 다 덮여왔고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제도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들을 다 차지하기에 법무부의 문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다시 말해 상급 관청인 법무부가 하급 관청인 검찰청에 점령되어 있기에 검찰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법무부는 법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나 행정 능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법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 대법원장들을 구속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럼 사법부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김명수란 누굽니까? 바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다시 말해 김명수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사람들이 이미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검찰 차례인 것입니다. 뭔가 감이 오시나요? 위에 언급해드렸듯이 검찰들을 다 돌려보내고 법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행정 능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법무부 인사들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나 행정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변호사는 민변을 염두한 말일 것이고, 행정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라 하면 조국이나 유재수 같은 좌파의 같은 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다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있다시피 강력한 내로남불과 철면빛 같은 기조로 이 대한민국을 좌파의 소굴로 만들어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사파, 민노총, 대통령을 필두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두루 포진해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는 친북 인사들, 그리고 감성팔이를 통한 여성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민낯입니다. 적폐, 개혁, 이런 감수성 충만한 수식어를 앞에 붙여놓고 사실은 김경수, 조국, 유재수 같은 파렴치 범죄자, 좌파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놓아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싸고 검찰과 우파의 모략과 억지라고 우기는 자들이 바로 이 정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 검찰은 권력의 신여라는 말도 있었죠. 그럼 경찰은 어떨까요? 이번 울산시장 송초로와 황운하를 보더라도 말 그대로라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 또한 기득권의 신여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검찰 불신의 출발점은 정치적 편향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그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곳에 눈치를 보고 그들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성을 부여한 검찰에 오히려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따르라고 종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번에 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대단한 인사권을 가지고 현재 정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지휘부를 갈아엎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도 정권 핵심부가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그야말로 독립성도 어떠한 법적인 공정성도 갖고 있지 않는 기관을 권력의 신여로 내세우겠다는 것은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자기 발 아래에 놓고 주무르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따위의 문제가 아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검찰 인사 시스템 개혁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도 안 하고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인사 검증의 실패, 능력도 경력도 없는 좌파 인사를 자기 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혀놓고 피하고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들 멋대로 인사를 해놓고 그 책임을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다시 말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정 전반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입법기관인 국회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해야 뒤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자 권한입니다. 주사파 임종석, 폴리페서 조국, 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 정치인 불법 사찰 및 선거 개입 백원우, 대놓고 금품 수수와 갑질한 유재수, 이렇게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권력의 꼭대기에 심어놓고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기 전에 파란 지붕부터 먼저 개혁하자. 라이언 킨즈의 연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